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택시 2대로 대한민국 재개서열 7위까지 성장했던 금호그룹의 선영묘와 금호그룹을 창업한 박인천 회장의 묘소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박인천 회장은 대단한 분이시죠. 조그마한 택시 2대 가지고 재벌이 되신 분이에요. 광주고속 그리고 대우건설까지 인수하셨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셨죠. 이 박인천 회장님 자제분들도 이분 집안이 굉장히 수재 집안입니다. 자제분 박삼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자제분들이 미국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집안이죠. 그런데 금호그룹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왜 박인천 회장님이 택시 2대로 재벌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재개설 7위까지 성장했던 금호그룹이 왜 산산이 흩어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인천 회장님은 고향이 나주 왕곡면이신 것 같아요. 선영이 그쪽에 다 있는 거 보니까 나주군 영산포 아래에 왕곡면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주 아래 영산포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이게 왕곡면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주 CC 골프장이 있고 그 위쪽 송중리가 이 왕곡면 송중리가 박인천 회장님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산강 위에 있고 이쪽은 평야지대나 마찬가지인 비산 비하의 아주 낮은 산, 이 봉이산이 68.4m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은 비산 비하,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그런 지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박인천 회장님의 중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이 봉이산 근처에 있습니다. 예, 봉이산 있죠. 봉황 봉자를 씁니다. 대부분 봉자는. 그리고 특징이 보시다시피 이 산도 높은 산이 없는데 이 저수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보이시죠? 큰 저수지가 이렇게 많아요. 저수지 이름이 용교제. 그리고 그 옆으로 오면 산정제. 그리고 그 위에도 신포제. 그리고 그 옆에도 이름 없는 또 저수지가 있고요. 또 이 산속에도 또 저수지가 있고 이쪽도 저수지, 요 위에도 저수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명당혈, 특히 대명당혈이 있는 곳은 물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든지 또 대혈 자리 아래에 진흥수가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이죠. 이 산정제와 보시면 이 산정제와 신포제 사이에 그 조상묘가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산정제와 신포제 사이에 또 이렇게 저수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물이 고이는 자리. 그리고 박인천 회장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산정제
그리고 심포제, 또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없는 소담지가 있는 그 아래 이곳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시더라고요. 이곳에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명당입니다.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묘가 박인천 회장님의 정조부 묘소예요. 정말 좋습니다. 명당 혈파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명당입니다, 이 자리.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짝대기 풍수들은 이 묘자리 가서도 명당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에너지가 약하고 명당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기맥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박인천 회장님이 태어나시고 택시 2대로 대기업을 만든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이 정조묘예요. 굉장한 그 대명당입니다. 명당 혈파가 엄청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조금씩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명당묘와 비명당묘, 그리고 흉지묘를 일반 짝대기 풍수를 또 다 알아봐요. 그래서 자신은 명당을 못 잡더라도, 명당 혈처를 못 잡더라도 그 묘터에 가면 눈치밥으로 명당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이 묘소 바로 앞에 좀 허물어져 있어요. 약간 경사지 위에 이 묘가 있는데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묘를 명당묘가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근데 이 자리는 박인천 회장님의 정조부 자리는 대명당입니다. 이 자리로 인해서 정조 할아버지의 백의 작동으로 명당 혈파가 그 정조 할아버지의 백을 날라서 박인천 회장님이 태어나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대기업을 만든 거예요. 짝대기 풍수들이 눈치밥으로 어떻게 명당인지 아닌지 아냐면 명당묘는 이렇게 박습니다. 이 잔디 사이사이의 흙이 환해요. 그러나 흉지묘는 이 잔디 사이사이가 흙이 까맣습니다. 시커매요. 멀리서 봐도 시커하고 가까이서 가도 이렇게 흙이 시커합니다. 좋은 흙으로 묘봉을 다시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커매져 버립니다. 왜냐? 음지음파가 시커멓게 만들어요. 소금을 놔두면 소금이 있는 자리는 시커멓게 변하듯이 음지음파가 나오는 땅은 시커맙니다. 잔디 사이에다 까만 먹물을 뿌려놓은 듯 시커매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잔디 사이사이에 파란 그 풀들이 다 박혀요. 납작납작한 풀들이 잔디 사이사이에 다 나와서 멀리서 보면 묘가 포랗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잔디 사이사이가 풀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런 묘는 흉지묘예요. 그래서 짝대기 풍수들이 나무 묘에 가서는 명당이다 아니다 말을 해요. 눈칫밥으로.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못 잡아요, 명당 혈처를. 왜냐하면 명당 혈처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땅에서. 이 물리적 현상이에요. 우선에 시계방향으로 이 지구 명당 혈파가 돌면서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 에너지예요. 이 명당터는 멧돼지가 아무리 깊은 산속에 있어서 이 묘봉을 파지를 않습니다. 가쪽을 살짝 입을 댔다가도 그 혈파가 강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아주 깊은 산속에 이렇게 노란 묘가 하나 조그맣게 있어도 멧돼지가 건들질 않아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비명당 자리는 멧돼지가 다 파버립니다. 묘봉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더지가 다 팝니다. 묘를 두더지가 파고 있는데 그걸 명당이라 하고 자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서서 명당이라 그래요. 눈치밥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잡은 대명당 자리에 가서 대명당을 하는 이유는 묘가 밝거든요. 풀도 없고.
흉지묘는 푸석푸석합니다. 반은 반향에 양현해지 나왔다, 음현해지 나왔다 하는 그런 묘자리는 묘봉이 부스러져요. 부슬부슬부슬 이렇게. 하얀 빛을 내는데 창백한 하얀색이 나오면서 묘터가 부스러져요. 그냥. 그런 자리는 반은 반향의 흉지예요. 후손들이 정신병자, 광인, 살인마가 나와요. 반은 반향은. 반은 반향의 집터에서 살면 뇌졸중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자식들도 아주 안 좋아요. 그 집에서 그런 데서 오래 살면. 땅속의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들어요. 집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아파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 해서 사람은 쉽게 안 죽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잠자면서 병을 얻어요. 암도 잠자면서 음지인파가 강한 자리, 반은 반향이 강한 자리에서 암도 없고 중병을 얻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묘토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인천 회장님이 택시 2대 가지고 광주고속을 만들고 대한민국 재계서의 7위까지 대기업을 만든 그 근본 힘이에요. 이 명당 자리가. 정조분묘가 그렇게 대명당이에요. 이 자리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짝대기 풍수를 또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100년에 하나, 1000년에 한 병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보면 알아요. 보면.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대명당짜리도 구글 어스만 있으면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터 러시아의 빙하지대에도 대명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다 찾는단 말이에요. 사하라 사막 속에도 대명당터가 있어요. 혈판이 있고. 저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지금 유튜브라는 신문명이 있어서 지금 노출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혀 노출 안 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알려질 사람인데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이 나주 왕곡면 송중리의 금옥으로 박인천 회장님의 정조분묘가 이렇게 대명당입니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님의 정조분묘가 천하대명당이에요. 그 자리는. 거기도 마찬가지 정조분묘가 천하대명당이어서 삼성그룹이 만들어졌고 이 금호그룹은 이 정조분묘가 대명당이어서 금호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박인천 회장님이 태어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명당터를 여러분들은 잘못된 풍수 이론을 가지고 계세요. 산 등성이에 명당이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알아요. 왜냐?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명당 혀를 잡을 수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 짝대기 풍수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이 산에다가 이 흰점이 다 묘입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다 묘를 써줘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흰점 중에 명당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봉의산 있죠. 봉의산 옆에 여기 저수지 하나 있죠. 이 봉의산 안에 천하대명당이 있어요. 봉황 포란형, 봉황 기소형, 천하대명당자리 하나 있어요.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형국이 봉황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좌우 날개가 좌청우백호 있어서 이름을 짓는 것이지 그 이름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닭이 알 품고 있다고 해도 좋고 봉황이 그래도 좀 큰 멋있는 봉황이 품고 있다는 게 더 귀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름은 뭐라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보시면 여기 위에가 영산강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영산강이 있고 이 산이 낮습니다. 아주 비산비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멀리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수지예요. 이렇게 산도 없는데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큰 저수지가 있죠. 낮은 산이고 무슨 계곡이 있어서 물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땅속에 솟아나요. 이런 자리에 대명당 혈이 맺혀요.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데는 명당 혈이 맺히지 않아요. 산등성이 이런 데다 묘 써가지고 여기 명당이 없어요. 산등성에서 명당이 결혈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혈이 산등성이 있는 경우는. 100번 말을 해도 알아들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해드립니다. 여기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물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 가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명당터도 없어요. 여기도요.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확대해놔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있어요. 이 자리도 유혈이요. 그리고 이제 박인천 회장님의 증조부 묘토를 보셨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 두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 분의 묘소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이게 명당이 세 개의 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직 쓰여지지 않는 자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박인천 회장님 같은 대기업을 추동할 수 있어요. 봉황, 포란영 이런 대명당에다가 묘를 쓰면, 왜냐, 대명당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후손들한테. 여기에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이 봉의산이 만든 천하대명당이 탁 봉황, 포란영 이 안에 있어요. 봉황, 포란영은 꿈 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일반인들은 100년, 1000년 가도 얻지 못해요. 봉황, 포란영 같은 이런 자리들은 이 안에 딱 있어요. 아직 쓰여지지 않고. 보세요. 형국 좀 보세요. 싹 자청령 우벽화로 싹 감고 앞에는 영산강이 있잖아요. 이 앞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 안에 있어요. 아직 안 쓰여졌어요. 여기에 세 개의 혈이 있어요. 그리고 이쯤 어디에 증조부 묘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하나하나 다 탐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탐기하지 않고 증조부 묘소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위치를. 이 석상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옆에 앞이 산정제가 있고 옆에 산정제가 있고 그 위쪽 옆에도 이렇게 소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가둬져 있죠. 그 가운데에 세 개의 묘가 있어요. 이곳이 박인천 회장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묘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 묘가 할아버지 묘예요. 향은 이렇게 가요. 묘향은 이렇게 가고요. 이게 할머니. 여기도 할머니 묘예요. 이 자리에서는 혈자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세 곳에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에다가 묘를 쓰셨어요. 아주 눈 밝은 직관이 계셨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혈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쓰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동향이에요. 어떤 사람이 묘자리고 집터고 남향만 자리가 좋은 줄 아는 그런 깝깝이들이 많아요. 그걸 멍멍이라고 그래요. 개멍이라고 하고, 개멍청이. 땅은 에너지가 솟아나서 흘러가는 방향으로 묘향을 잡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북동향도 좋고 남향도 좋고 동남향도 좋고 그 땅이 가진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향이 정해지는 것이 남향만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묘는 북서향으로 잡았잖아요. 이 묘향 하나만 봐도 이 묘를 잡은 직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남양을 햇볕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햇볕 받으면 사방 천지가 다 햇볕을 받지. 이 지구가 달 뒷면입니까? 햇볕 찾아서 쫓아다니게. 햇볕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것을 쫓아다녀야지 대발복을 하죠. 햇볕은 어디나 다 쬐요. 북향에도 남양도.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집도 묘토도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으로 묘향을 잡는 거예요. 북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면 북향으로 잡고, 동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면 동쪽으로 묘향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북서향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묘를. 왜냐? 에너지가 북서향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묘향을 북서향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도요, 물이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가는데 뒤쪽에 높은 산이 있는데 묘가요, 높은 산을 바라보게끔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도 있어요. 그걸 해룡고조형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 에너지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데로 옆으로 이렇게 묘향을 잡지만, 거꾸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낮은 데를 보지 않고 높은 데를 보는 묘도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쪽으로 산 높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묘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잡으면 그 망쳐들어요. 근데 일반 짝대기 풍수들이 어떻게 그 에너지를 알아요? 땅속에서 양에너지, 음에너지 나오는 것도 모르는데 형국만 가지고 명당이라고, 명당터라고 강의하고 다니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코미디예요, 코미디. 땅속에서는 양에너지가 솟아나와요. 솟아나오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대충이 없어요. 양에너지가 나오는 묘를 쓸 자리에 딱 가서 실을 딱 띄우면, 실을 띄거나 무슨 뾰족한 걸로 막대기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 하나서 안 돼요. 1mm도 1mm 차이로 이렇게 해서 가로가 2.7m 또는 세로가 1.5m.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당 혈파 다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명당터의 면적이 2.45평 또는 2.67평. 이게 평수가 0. 몇 평 단위로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선 밖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이 선 밖은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 네모 안만이 명당 혈파가 나와요. 우선에 하는. 이렇게 정밀해요. 이 빨간 선이 실 1mm보다 더 정밀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노미터까지 간다고 봐요. 원자 전자 단위의 그 작은 이 경계라고 난 봐요. 1mm는 무조건 1mm 경계 그 이하예요. 이 빨간선 안쪽은 양이에요. 빨간선 밖은 음이고, 이렇게 정확해요. 묘혈이 잡히면 묘토가 혈체를 가면 딱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네모 안이 명당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명당에서 흘러가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요. 이렇게 딱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묘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밀한 것이 땅속 세계예요. 대충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자청 우백호가 있고 여기가 이쯤이 대명당일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1.45평, 0.7평, 소점 이하까지 그 평수가 나와요. 명당 혈체는 칼로 두부를 자듯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은 양에너지가 나오고 딱 그 실선을 벗어나면 음에너지가 나와요. 1mm 밖은 음에너지, 1mm 그 사각형 안은 양에너지예요. 그렇게 정밀한 것이 명당터. 그래서 명당터에, 이런 명당터에 묘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대표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명당이 아니에요. 명당이 다 비명당이란 말씀이에요. 명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묘 1000기를 봐도 그중에 명당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이것이 바로 박인천 금호그룹의 창업주 할머니 할아버지 묘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이 면적에서 더 이상 묘 쓸 데가 없어요. 혈은 이 3개밖에 없는데 어느 묘가 가장 대명당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할아버지 자리는 그냥 명당이에요. 소지 서열의 명당이에요.
이 할머니 자리가 대명당이에요. 엄청난 양해지가 나와요.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묘소는 또 소주 있어요. 그냥 명당이에요. 이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대명당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할아버지 자리고 요 옆에가 또 할머니 자리가 있는데 다 명당이지만 에너지가 낮아요. 근데 여기는 대명당이에요. 이 할머니. 여기 상석처럼 만든 재단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딱 이 동그란 묘목만 명당 혈처예요. 대명당이에요. 이 자리가.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께서는 중조분묘 이 할머니 묘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받으셔가지고 금호그룹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죠. 오래전에 자꾸 하셨죠. 이 할머니 묘가, 이 가운데 있는 할머니 묘가 최고로 좋은 대명당 묘혈이에요. 세봉 다 대명당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어디 가서 보시겠습니까? 1000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 봉이산, 아까 말씀드렸죠. 봉이산 이 안에는 천하대명당이 있어요. 봉황 포란영에.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 나주 CC가 있어요. 이 나주 CC 안에 바로 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저수지 쪽 이 묘가 있죠. 묘역. 어느 집안의 묘역이에요. 여기 이 묘. 근데 정말 말로만 듣던 여러분은 저한테 말로만 듣던 묘예요. 땅 속에는 4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베이스가 그 다음에 양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은 반향이 있어요. 흉지.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그리고 제로값에 에너지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값의 땅이 있어요. 무해무득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제로값도 에너지라고 봐야 됩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 묘역이 0이 나와요. 0이. 음에너지도 안 나오고 양에너지도 안 나와요. 이런 묘자리가 실제로 있어요. 몇 군데. 신기하죠? 이 자리. 이게 회색으로 칠해도 되겠죠? 회색으로. 이 묘역이 말로만 듣던 영의 묘역이에요. 제로값. 나주 CC 안에 있어요. 나주 컨트리 클럽. 여기도 무슨 소담지가 있네요. 이 묘역이 후손들에게 해도 안 주고 득도 안 줘요. 체크해보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마이너스 음에너지도 안 나오고 양에너지도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말로만 듣던 무해무득한 에너지값 제로인 묘역이랍니다. 어느 집안의 묘역인지 모르겠어요. 이 후손들은 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능력, 자기 운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운대로. 정말 신기하죠? 이런 에너지 제로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팔탄면에 있는 박인채 회장님의 자제분들, 박상구 회장님이라든가 뭐 그 집안에 선영이 있는데 그쪽 선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영을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먼저 우리 주인공이신 박인천 회장님의 묘소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금호고등학교, 금호는 금호그룹이 만든 재단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여자중학교가 다 있네요. 이 금호고등학교 학교법인 안에 금호그룹의 창업자 박인천 회장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묘역이. 대기업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또 수많은 인재를 고용한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묘역이 아름다워도 됩니다. 이 위대한 기업가 한 명이 국가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드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명당에 자리를 써서 후손들 중에 큰 사업가들,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큰 정치인들,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해야 대한민국의 인류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 국가는 300년 이상 앞으로 발흥을 하고 세계 넘버 2가 됩니다. 미국이 넘버 1이 되든지 중국이 넘버 1이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실질적으로 넘버 1이 될 수 있어요. 땅이 면적이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 넘버 2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앞으로 됩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신뢰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국민만큼 훌륭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곳이 박인천 회장님의 그 부부 묘소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금호그룹의 창업자께서 박인천 회장님이 금호그룹을 창업하셨는데 금호그룹을 어렵게 한 것도 이 묘소 때문에 그럽니다. 박인천 회장님의 묘소가 흉지입니다. 그냥 삼성가처럼 이건희, 이병철 회장님 묘역처럼 마이너스 1, 2가 아니라 여기는 반은반영의 흉지예요.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현이 나왔다가 음에너지. 이 묘 때문에 금호그룹이 굉장히 해체되다시피 했죠. 여기는 묘자리가 아니에요. 반은반영의 터예요. 반은반영의 터는 안 좋아요. 천석군도 만석군도 재벌도 다 해체버려요. 양에너지 나왔다,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음에너지 나왔다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박인천 회장님이 그 위대한 기업가 박인천 회장님이 이 자리에 모셔지면서 너무 어렵게 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요. 양에너지 한 번, 음에너지 한 번, 양에너지 한 번.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에너지 나왔다가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에너지 나왔다가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이런 집터가 이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반은반영의 집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데서 살면 중병을 얻어요. 남자가 먼저 쓰러지죠.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 암. 그리고 나중에 여자도 쓰러지더라고요. 강한 자리는. 여기에다 묘를 쓰면 천석군이고 만석군이고 대재벌이어도 다 어렵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다 묘를 쓰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도 반은반영에 들어 계시고 웅지군의 윤석금 어머니 아버지도 반은반영에 들어 계세요. 반은반영의 에너지가 뭔지도 몰라요. 이 짝대기 풍수들은 땅속의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청용 우베코만 갖춰지면 다 명당인 줄 알아요. 땅에서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솟아나요. 이렇게 양에너지가 나온 자리가 명당인데 양에너지 나왔다, 음에너지 나왔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천년이래 저한테 듣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합니까? 반은반영이란 말을 처음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가. 묘역을 한번 보실까요? 박인천 회장님 부부 묘소.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20초 간격에 반은 반이에요. 이 반은 반향이 4초 간격, 6초 간격이 있고 20초 간격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20초 간격은 굉장히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근데 20초 간격 더 안 좋죠. 언뜻 보면 천하대명당처럼 생겼는데 반은 반향이 흉지묘예요. 금호그룹 박인천 회장님의 일가분이나 가족분들이 보셔서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은창 회장님 자제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들 했죠. 그것이 보니까 수원시 화성시 팔단면에 봉담이라고 있어요. 수원 아래에 봉담읍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해병대도 있고 본부도 있고 사령부도 있고 그러죠. 봉담 쪽에. 근데 여기 보시면 기천 저수지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금호그룹의 선영이 있어요. 금호그룹이 광주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자리 잡으면서 이곳에다 선영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 선영이 이 자리가 금호그룹의 선영입니다. 역대 조상면은 나주 왕곡면에 있고 이제 그 후손들은 이곳에 이제 선영으로 마련하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풍수는 이 선영 밑에가 대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형국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건달산이 있어 단독봉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형국에서 여기는 저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대단히 좋은 대명당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저수지 아닙니까? 이렇게. 봉담 저수지인지 모르겠지만 저수지가 있고 기천 저수지가 있고 이게. 두 개의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처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수지가 있고 건달산이 있고 그래서 이 저수지가 두 개 있어. 이 안에 좋은 명당혈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영상 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화면 안에 기천리로 해서 이 저수지 근처까지도 명당혈이 하나도 없어요. 명당 집터도 없어요. 어디에 대명당이 혈이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소담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소담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명당은 이 형국에서 태행산부터 쭉 내려오는 이 넓은 범위 안에서 대명당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가 대명당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다가 조상을 모시면 대기업이 돼버리고 대한민국 대표 가문이 돼요. 제가 영상에서 제 밝은자리 연구원 영상에서 대명당이다, 천하대명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는 재벌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요. 재산을 모으더라도 무슨 몇십억, 몇백억 그 작은 돈 가지고 명당 발복하는 거 아니에요. 대명당은 재벌이 돼요. 수천억, 수조를 번단 말씀이에요. 무슨 명당 발복이 몇십억, 몇백이면 대한민국은 다 명당 발복 받은 사람밖에 안 살아요. 돈 가진 사람 많아요. 90%, 90몇 프로, 98% 이상 이 명당의 조상을 안 가지고 계세요. 명당의 조상 하나만 있어도 그 집안은 대발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금호그룹의
선형이 있는데 이 라인에 기천저수지부터 요 밑에 있는 저수지가 이 라인에 명당이 없어요. 이 건달산 안에도 혈이 없고 여기도 없어요. 어떤 풍수처럼 금옥으로 요 밑에가 대열이 있다고. 뭔 대열이 있어요. 대열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이런 자리에 묘를 쓰시면 대발복을 하죠. 대한민국 대기업도 만들고 원하는 거 다 돼요. 그 집안에서. 이 땅 속에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이런 자리. 그런데 흉지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1, 2가 나와요. 이곳이 화성시 기타면 이곳이 이게 금호그룹의 선형이에요. 돌아가신 그 금호그룹 회장님들이 두 분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 묘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흉지는 아니에요. 근데 명당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 2가 나와요. 약한 음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쭉 밑으로 이제 모시려고 자리들이 비어져 있는데 명당을 찾아서 명당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대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여기가 기천저수지. 여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소담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기천저수지 위에 소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산이 안산으로 싹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자리는 봉황 기소형이라고도 해도 되고 여기는 금구몰령이라고 봐도 돼요. 산이 딱 금구몰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주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자청룡자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묘 많이 써졌지만 명당에다 묘 쓰는 명당에 묘자리가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묘 많이 써졌지만 의미가 없어요. 명당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바로 상길이에 있는 그리고 안산이에요. 이게 이 혈이 있으면 이 산이 건달산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 건달산이 이 대혈의 안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천저수지가 내천수처럼 물이 불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 안에 소담지가 있잖아요. 딱 이 소담지가 딱 있고 여기는 큰 저수지에 천하대열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가 대혈이 있어요. 금구몰리형 대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금구몰리형이 막혔어요. 이 안에 천하대명당이 들어있어요. 금호그룹에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면 돈 많으시니까 여기 사서 조상분 여기다 모시세요. 가정묘 말고 한 분 한 분 모시세요. 다시 금호그룹 재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면. 큰 범위로 그랬어요. 무슨 이 자리에 대명당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기가 무슨 대명당이 있어요? 우리 풍수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눈치로 이 풍수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하늘에다 줄이나 긋고 말이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 밑에 기천저수 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명당 집도 하나 없고 명당 묘도 하나 없어요. 소지소열의 명당터도 없어요. 이 아래에 딱 여기에 대열이 있는데 이 근처에 명당이 있어요. 이 형국은 여기 안에 대열을 만들기 위한 형국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택시 2대로 대한민국, 그것도 박인천 회장님이 46살 때 택시 2대로 사업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46살 때 택시 2대로 대기업을 만드셨잖아요. 박인천 회장님이. 명당에다가 조상만 모시면 쉬운 6, 7에도 사업을 해도 20년 안에 대기업이 생겨요. 제 말 사실입니다. 대명당에다만 조상 모시면 쉬운 6, 애순 하나 둘에도 사업을 시작하시면 대명당의 조상을 모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대기업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천년 이래의 진실이에요. 진실. 이런 자리에다 모시세요. 이 할머니, 박인천 회장님의 할머니 묘자리, 이런 자리, 증조 할아버지 자리, 이런 자리에다, 또 아버지 어머니 그런 자리에다 모시면 대명당.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그지?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도 대명당이에요. 그 박인천 회장님의, 영상에서 이걸 안 다뤘는데, 박인천 회장님의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도 대명당이에요. 잠시 기다려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박인천 회장님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묘예요. 그러니까 박인천 회장님은 증조부묘, 할머니 한분묘,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묘가 다 대명당이에요. 그러니까 대명당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명당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자리도 대명당. 이 자리도요. 증조부 묘처럼 대명당이에요. 할머니 묘처럼 대명당이고. 그러니까 3대가 증조부터 다 대명당에 들어 계신 거예요. 저기 방시혁 BTS 만든 방시혁 의장, 남양방시 남원에 있는 그 집안도 다 대명당이었죠. 그러니까 방시혁 같은 단번에 1조를 버는 후손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도 우리 박인천 회장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자리까지 다 대명당. 이 묘 좀 보세요. 이 에너지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이 명당 헬파가 쏟아져 나온 것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대명당에 써야지 대기업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 구모고등학교 뒤에 그 창업주 박인천 회장님이 이 반은반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모그룹이 다 꺾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생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도 마이너스 1, 2예요. 명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은반향에 음지로 또 그 후손들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인천 회장님 네 분을 명당으로 모시면 또 발흥이 됩니다. 왜냐? 윗대가 다 대명당에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박인천 회장님 묘소를 명당으로 모시면 금호그룹 같은 대기업 또 만들어집니다. 이 순천박 씨신가요? 이 밀양박 씨신가? 네. 이 묘는 반은반향 흉지묘라서 이 영상을 금호그룹 박인천 회장님의 후손들이 보실런지 모르겠네요. 또 보셨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겠습니까? 스스로 만든 기업, 스스로 반은반향의 터로 어떤 짝대기가 이 자리를 잡았는지, 이 자리를 잡으면서 천석군 만석군 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이런 자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밝은 자리 연구원 김원장은 100년에 한 명,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